안녕하세요, 박미수 박사입니다. 오늘은 더울수록 폭증하는 여름 뇌경색, 결정적으로 이것이 부족했습니다. 고장성 저혈압으로부터 뇌를 구하라, 이런 다소 복잡한 주제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뇌졸중, 특히 뇌경색이 겨울에 가장 많다고 알고 계시죠?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신체 한쪽을 마비시키거나 공격하는 뇌경색은, 그래서 심각한 후유증을 남기는 허혈성 뇌경색은 여름철에 가장 유병률이 높습니다. 허혈성 뇌졸중은 전체 뇌졸중의 80%에 달하는데, 연구에 따르면 국내 허혈성 뇌졸중의 유병률은 겨울보다 여름에, 특히 습시 32.1도 이상일 때 더 높아지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특히 여름철 중에서도 무더위가 지속되는 7월, 8월이 뇌경색에 지뢰받친 셈입니다. 왜 그럴까요? 먼저 혈관의 회복력을 제외하는 가장 중요한 이유로 자율신경계를 무력화시키는 실내외 온도차입니다. 여름철 높은 기온에 에어컨을 틀게 되면 실내와 실외의 온도는 당연히 차이를 보이게 됩니다. 이런 실내 온도 차이는 뇌졸중 발생률을 증가시키는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습니다. 무더운 실외의 여름 날씨와 상반되는 찬 공기에 노출될 경우에 인체 말초동맥이 수축되며 혈관 저항은 높아지게 됩니다. 그 결과 혈압은 상승하게 되죠. 이러한 일련의 연계적 과정은 뇌졸중을 야기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루 중 온도 변화가 1도 변할 때 뇌경색 위험은 65세 이상에서 3.1% 증가합니다. 둘째, 폭염으로 인한 열대야로 수면 부족과 체력 저하가 발생합니다. 혈관 역시 지치고 공격받습니다. 세 번째는 제가 가설로 만든 일명 고장성 저혈압 이론입니다. 온도가 올라가면서 땀을 흘리고 체온 상승으로 수분이 증발하는 데 비해 수분 섭취가 부족하게 되면 전체적인 유효 혈액량이 부족해져 저혈압이 오기 쉽고, 높은 기온으로 혈관이 확장되면서 우리 몸에서 가장 위쪽에 있는 뇌로 가는 혈액이 줄어들게 됩니다. 그 대표적인 증상이 기립성 저혈압이나 어지럼증입니다. 여름철 기온이 1도 오를 때마다 저혈압 환자가 11% 증가한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혈관 내 수분 부족으로 인해 혈액의 점도가 올라가고 혈관은 딱딱해지고 경직됩니다. 즉, 끈끈한 혈액이 경직된 혈관에 흐르는 그야말로 정체된 혈액순환을 보이는 것입니다. 혈액 내 밀도는 올라가는 고장성, 혈액량은 부족해지고 혈액순환이 안되는 저혈압이 두 가지 상황이 합쳐진 것으로 이것을 고장성 저혈압 상태라고 하는 것이며, 우리 몸에서 가장 복잡한 혈관 구조를 가진 뇌가 직접적으로 타격을 받으면서 뇌경색의 원인이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해결책은 과연 무엇일까요? 맞습니다. 혈액의 점도를 낮추고 혈액의 전체 유효 혈액량을 높이고 혈액순환을 원활하게 하는 에너지를 보충하려면 여름철에 절대적으로 부족해지기 쉬운 물을 보충해 주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가장 쉬울 것 같으면서도 막상 쉽지 않은 수분 섭취를 원활하게 하려면 물이 부족한 상태, 즉 만성탈수를 정확하게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의학적으로 하루 2리터 이하로 물을 마시게 되면 만성탈수 상태라고 부릅니다. 만성탈수란 인체의 2% 이상의 물이 3개월 이상 부족한 것을 말하죠. 체중이 60kg인 사람이라면 몸에 물이 800ml 정도 부족할 때 만성탈수라고 할 수 있습니다. 현대인의 대부분은 만성탈수 상태인데 하루 필요량의 절반도 마시지 않는 사람이 허다합니다. 어떤 사람이 만성탈수가 되기 쉬운가? 제가 살펴봤습니다. 수분 섭취가 필수적인 비만인의 경우에 아이러니하게도 만성탈수인 분들이 많습니다. 우리 몸이 지방을 분해할 때는 물이 꼭 필요한데 물 섭취량이 평균치에 이르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게다가 비만인 분들은 갈증을 물 대신 음식으로 해소하는 습관이 강해서 상황을 더 나쁘게 만듭니다. 안타깝게도 여성분들 중에서도 수분 섭취가 부족한 분들이 많습니다. 특히 익숙하지 않은 환경에서 소변 보는 것을 싫어하고 맛없는 음료를 기피하는 것도 항목하게 됩니다. 특히 달콤한 음료를 즐기는 습관은 물 마시기를 더욱 꺼리게 만듭니다. 많은 여성 질환이 물 마시는 습관과 관련이 있음을 잊지 말아 주셨으면 합니다. 물을 어떻게 마실 것인가 많이 물어보시는데요. 물을 마시는데 특별한 조건은 없습니다. 어떤 물이건 일단 마시고 보는 것이 안 마시는 것보다 훨씬 낫습니다. 내 몸에 좋은 물 마시기 요령을 몇 가지 알려드리겠습니다. 당연히 맹물이 무엇인가 첨가된 음료보다는 몸에 훨씬 어렵습니다. 내 몸이 더 흡수하기 좋기 때문입니다. 정수기의 물이건
끓인 물이든 무조건 마시기 바랍니다. 하루 2리터의 물이라면 큰 유리컵으로 9잔 정도에 해당합니다. 깨어있는 동안 시간당 한 컵은 마셔야 채울 수 있는 양입니다. 정 자신이 마련한 물이 아니어서 끓여진다면 깨끗한 용기를 준비해 정수기에서 충분한 양을 담아두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습관적으로 들이키시기 바랍니다. 특히 여름철은 땀 등으로 수분 소모가 많기 때문에 시간당 2컵 이상은 마셔주셔야 합니다. 운동할 때 역시 시간당 2컵은 마셔야 합니다. 목이 마르다는 느낌은 중요한 내 몸 신호이니 지체 없이 갈증을 해소해 주어야 합니다. 그럴 때는 시간당 2컵에서 4컵 정도를 마시는 것도 괜찮습니다. 당뇨 환자의 경우 물이 부족하면 혈당이 오르므로 시간당 2컵에서 4컵 이상은 마셔야 합니다. 자신의 몸에 수분이 충분히 공급되었는지를 판단하는 기준은 갈증과 소변색입니다. 갈증은 느끼지 않을수록 좋고 소변색은 맑고 투명할수록 좋습니다. 일주일만 눈 딱 감고 물 마시기를 실천해 보시기 바랍니다. 물 마시기 역시 내 몸 관성 법칙에 지배를 받습니다. 일주일 정도 반복하면 마치 입맛이 싱겁게 바뀌고 걷기가 즐거워지듯 맹물의 밋밋하고 순수한 맛을 즐길 수 있습니다. 오히려 탁한 음료나 갈증을 싫어하게 되는 자신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물 없이는 못 견디는 내 몸이 활성화된 상황을 맞이할 것입니다. 물 대신 용기에 든 오렌지 주스나 과일 주스도 그리 나쁘진 않습니다. 그러나 이들 음료는 소화기관의 도움을 받아야 하는 식품의 범죄에 속합니다. 당연히 물에 비해 많은 칼로리가 포함되어 있고 몸 안의 대사 과정도 복잡합니다. 주스는 혈당이 높거나 당뇨이신 분들에게는 매우 괴로울 수 있으니 맹물이 100번 낫다고 할 수 있습니다. 만약 물 위에 다른 것으로 부족한 수분을 채우고자 한다면 우유나 요구르트 같은 알칼리 음료나 수박이나 참외 같은 수분이 풍부한 과일을 먹는 것도 좋을 것입니다. 이들 역시 소화기관에 무리를 덜 주고 몸의 산성도 유지에 도움을 주기 때문입니다. 각종 첨가물이 섞인 음료의 경우 식욕을 증가시키거나 그 맛 자체에 중독되어 비만의 조장을 우려가 있습니다. 오히려 이런 음료를 먹고 나면 얼른 물을 먹어 리스크할 필요가 있습니다. 음료의 맛이 계속 혀에 남아있으면 식욕이 증가하기 때문입니다. 또 그 자체가 식품이기 때문에 위장에 무리가 가지 않게 하려면 적시 물을 2컵 이상 더 마시는 것이 좋습니다. 제가 몸을 건강하게 하는 물 마시기 원칙을 정리해 보았습니다. 한번 유심히 같이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커피, 차, 음료를 마실 때는 반드시 물 한 잔 더 먹기. 배고플 때 물 한 잔 먹기. 운동 후에는 반드시 물 2잔 보충하기. 아침 일찍 일어나 물 한 잔 먹기. 한두 시간 간격으로 물을 마시되 물 한 컵을 여러 번에 나누어 마시기. 식사 시간 전후에는 물을 가급적 삼가기. 식사 전 30분에 마시고 식사 후 2시간 지나서 물을 마시기. 운동이나 육체 활동으로 땀을 많이 배출했을 때나 기운이 없을 때 각종 음료, 술을 마시거나 담배를 피울 때 평소보다 2컵 더 마시기. 마지막으로 여러분이 좋아하는 커피를 한 잔 마셨다면 이어 물을 2잔 더 마시는 습관을 들이세요. 지금 내가 정성들여 마시는 물 한 잔이 9988 장수하게 첫걸음임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